누들밥상 오늘은 베트남으로 갑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점이 많은 나라입니다. 둘 다 반도 국가여서 외세 침입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식민지 생활도 하고 또 분단에 아픈 그런 역사도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식문화도 밥과 면을 주식으로 하는 점에서는 같고, 또 전통적으로 채소를 아주 좋아해서 채식을 자주 하는 그런 점도 닮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국수의 경우에 우리는 주로 이제 밀가루나 메밀국수를 먹습니다만은 베트남은 거의 대부분이 쌀국수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베트남에는 왜 유난히 이렇게 쌀국수가 발달했는지, 그리고 지역별로는 어떤 쌀국수 요리가 유명한지, 또 베트남에서는 유명 인사가 되신 바캉스 감독이 좋아하는 쌀국수는 어떤 건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트남의 쌀국수가 유명해진 이유인데,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아니, 우리나 일본도 쌀이 주식인데 그래도 우리는 국수는 밀가루나 메밀로 만들어 먹는데 왜 베트남은 거의 100% 쌀국수만 있나, 이런 생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국수 문화 도입 배경이 좀 달라요. 우리나 일본의 경우는 아주 옛날에 이제 그 밀 주산지인 중국의 북부 지역,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옛날에 장안, 지금의 서안, 거기가 옛날에 수도권이었지 않습니까? 거리로 이제 유학을 간 선녀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국수 문화가 도입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북부 지역은 밀주산지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국수 그러면 밀국수였던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밀국수를 도입을 했고, 반대로 이제 베트남은 뭐냐? 중국의 남부 지역하고 국경이 접해 있어요. 근데 중국의 남부 지역은 밀보다는 쌀 주산지예요. 그래서 국수도 이렇게 밀국수보다는 남쪽 지역, 남중국에서는 쌀국수가 유명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은 자연스럽게 쌀국수를 처음부터 도입했던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우리는 쌀이 주식이지만은 늘 쌀 부족 상태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밀국수를 도입했지만은 밀도 부족하니까 뭡니까? 그걸 메밀로 대체해서 메밀국수를 주로 먹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뭡니까? 우리나 일본이나 다 뭡니까? 우리는 6.25 전쟁,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식량 부족 사태를 겪을 때 미국이 값싼 밀가루를 공급하면서 밀가루 국수를 많이 먹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베트남은 쌀이 남아도로 가는 나라예요.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에 이어서 베트남이 세계 5대 쌀 생산국입니다. 특히 베트남은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세계 1위입니다. 그것도 무려 연간 190kg이나 먹어요. 우리는 얼마 먹는지 아십니까? 2021년 작년 기준으로 고작 56.9kg을 먹어요. 엄청나게 차이가 많죠, 그죠? 그러면 쌀이 남아 돌아가니까 굳이 밀가루로 국수를 만들어 먹어야 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베트남은 밀 재배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밀가루는 순수입국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라면이나 이런 가공식품 때문에 이제 밀을 수입하고 있지만은 주식인 밥과 국수는 다 쌀로 해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베트남의 지역별 유명 국수 요리를 소개할 텐데, 여러분 베트남 국수 요리의 이름에 보면은 제일 앞 글자는 국수의 형태, 쉽게 말하면 면발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글자는 부재료 또는 조리 방식, 그리고 필요한 경우는 특별히 지역을 표시해야 될 경우에는 제일 끝에 지역명이 붙습니다. 이걸 아시고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우선 수도인 하노이가 있는 베트남의 북부 지역. 베트남은 지도에서 보시면은 S자를 길게 늘여놓은 것처럼 이렇게 남북의 길이가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음식 문화도 차이가 많이 나요. 자, 제일 위에 북부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국수 요리는 분짜라는 겁니다. 분짜. 여기 이제 제일 앞 글자 분이 뭐냐? 국수 형태를 나타내는데, 요거는 하얀색 쌀국수인데 우리나라의 소면하고 면발이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게 되실 겁니다. 짜는 뭐냐? 구운 돼지고기예요. 그래서 분짜는 구운 돼지고기와 쌀국수와 채소를 느윽맘이라는 생선 소스가 있어요. 거기에 찍어 먹는 국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먹는 방식으로 따지자면은 면과 소스가 이렇게 따로 나오는 일본의 자루소바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박항서 감독이 가장 좋아하는 베트남 음식이 바로 이 분짜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부 지역으로 갈 텐데, 중부 지역의 대표 국수 요리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우선은 분보후에라는 게 있어요. 분보후에. 자, 분은 제일 앞에 글자. 분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소면하고 비슷한 쌀국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가 뭐냐? 소고기예요. 그 다음에 후에라는 지역명이에요. 그리고 이 분보후에는 어떤 국수 요리냐면은 매운 소고기 국물 요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운 소고기 국물 국수. 자, 베트남은 옛날에는 이 평민들은 소고기를 안 먹었어요. 아니, 못 먹었어. 왜 그러냐면은, 우리도 그렇지만은 이 농경사에서는 소라는 존재가 아주 소중한 그런 일꾼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걸 고기로 먹어요, 그죠? 그래서 평민들은 소고기를 먹지 않았는데, 이 후에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왕조 시대 때 왕궁이 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궁중 음식 요리 문화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평민들은 소고기 못 먹었지만 왕족들은 소고기도 먹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쌀국수에도 바로 이 소고기를 넣어 먹는 고급 요리로 그렇게 전승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중부 지역도 후에는 내륙 지방인데 바닷가. 요즘 이제 해양 관광 도시로 아주 이제 유명한 다낭에 가시면은 미꽝이라는 국수가 또 유명합니다. 미꽝. 자, 이 미는 뭐냐? 노란색 밀국수예요. 베트남 말로 미는 밀가루를 의미해요. 근데 이걸 이제 반죽을 달걀을 넣고 반죽을 해서 노란색이 나는 그런 면인데, 면발은 우리의 라면하고 비슷해요. 근데 꽝이 뭐냐? 꽝이 꽝남이라는 지역을 상징하는 앞에 자만 사용해서 꽝이라 그래요. 그래서 미꽝 이렇게 이름이 붙어진 건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고기, 뭐 해산물, 그 다음에 견과류, 채소 이런 걸 이제 국수하고 같이 비벼서 먹는 대표적인 비빔국수입니다.
자, 이제 다낭이 이제 대표적인 지금 해양 관광 도시지만은 옛날에는 그러니까 꽝남성의 대표 도시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관광 산업이 발달하니까 1997년에 직할시로 그렇게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낭이지만은 음식 이름에는 꽝남을 표시하는 꽝, 그래서 미꽝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던 겁니다. 자, 이제 남부 지역으로 가볼까요? 남부 지역에는 후띠에우라는 국수가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국수는 캄보디아에서 유래했어요. 면발은 우리의 칼국수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캄보디아에서 유래했느냐? 여러분, 남부 지역의 중심 도시가 바로 호치민 아닙니까? 옛날에 이제 통일되기 전에는 남베트남의 수도였던 사이공, 그게 호치민인데, 여기서 저 북부 지역에 있는 현재의 수도 하노이까지 가는 거리보다도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이 더 가까워요. 그래서 음식 문화도 바로 이 캄보디아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실제로요, 이 남부 지역의 일부 도시는 옛날에 캄보디아의 영토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요 이제 후띠에우라는 국수는 돼지고기, 해산물, 거기에다가 이제 뭐 그 메추리알 이런 걸 넣은 국수인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물국수도 있고 비빔국수도 있어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서 골라 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베트남에는 이제 바로 이제 남부, 중부, 북부 이렇게 이제 그래서 대표적인 도시가 남부는 호치민이고 중부는 이제 소위 이제 옛날 그 고대 도시는 후에고, 그 다음에 현재 이제 관광 도시는 다낭이고, 저 북부는 이제 수도 하노이인데, 하노이는 정치, 문화, 교육 중심 도시지만은 이 남부의 호치민은 경제 중심 도시예요. 그래서 GDP가 호치민의 GDP는 하노이의 배가 돼요. 잘 사는 동네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많이 사는 데가 바로 이 호치민입니다. 그래서 호치민에 가시면은 후띠에우도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베트남 전역에서 가장 유명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아주 익숙한 쌀국수가 퍼입니다. 퍼. 우리 국내에서는 이제 영어식 발음으로 포라 그러죠. 왜 그러냐면 뭐 포메인, 포베이 뭐 이런 프랜차이즈들 때문에 포로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베트남식 발음으로 하면은 퍼입니다. 퍼 그 자체가 쌀국수라는 뜻인데, 이것도 이제 뒤에 이제 부재료가 뭐냐에 따라서 부재료가 이제 소고기면은 퍼보, 닭고기면 퍼가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지역별로 선호도가 달라요. 저 하노이를 중심으로 한 북부 지역은 원래 음식 문화가 담백한 요리를 좋아해요. 중국 남쪽 지역 광동 요리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닭고기로 만든 퍼가를 선호하고, 남부 지역, 호치민을 중심으로 한 남부 지역은 달고 그 다음에 기름진 그런 음식을 좋아해요. 그래서 퍼보를 좋아합니다. 소고기를 베이스한 퍼보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 가시면은 지역별로 그 특성을 이렇게 알고 드시면은 특별한 맛이 날 겁니다. 자, 그런데 베트남이나 뭐 태국 이런 동남아로 이제 가시거나 또는 국내에서도 그 지역, 그 나라 음식을 드시다 보면은 항상 이제 뭡니까? 같이 나오거나 사용되는 게 고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왜 동남아 요리에는 고수를 많이 사용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뭐 그 고수 자체의 어떤 영양 성분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이 고수라는 식물이 뭐냐? 열을 내려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더운 나라에서는 고수를 많이 활용한다라는 걸 아시고, 그래서 음식을 드실 때
그 뭐 굳이 내 입에 맞지 않는 고수를 꼭 드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뭐 베트남은 우리하고 교류가 아주 활발해서 여행도 자주 가십니다. 여행 가실 때 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베트남의 쌀국수 문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